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할머니를 목청했던 마음. 숨진 쉼터 소장의 이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왜 고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가운데 정의연 측은 지속적으로 숨진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와 관련돼서 언론의 비난을 그리고 검찰의 비난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셔서 어쩌나요? 할머니 식사 잘하시고 잘 계십니다. 저와 나눈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광란의 칼끝에 가장 천사 같은 분이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사회적 살인 행위에 반성은커녕 카메라와 펜으로 다시 사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정의연 측은 숨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언론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숨진 고인과 관련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고인의 의혹과 관련돼서 뭐 어떠한 보도도 없었거든요. 숨진 이후에도 저희들은 오히려 고인이 할머님을 위해서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애를 썼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정의연은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쉼터 돌아가신 소장님이 계신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왜 언론이나 검찰에 타겟이 마치 그분이었던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하고도 비교를 갖다가 해보겠지만 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갖다가 하고 해명을 갖다가 했으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왜 본인들의 잘못은 그 반성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단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해 왔던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단체가 커져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 한편으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어떤 몇몇 잘못된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추적하는 건 정당한 어떤 비판의 요건인데 그것이 이제 전체 사람들에게 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가운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겠죠. 아프게 느껴지는. 정말 오히려 착하게 묵묵하게 일했던 분들이 더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발판 삼았던 사람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저기도 나온 저 용어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30년 수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직도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묵묵히 함께 일을 걸어온 것이지 수고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오고 있다 이런 용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첫 번째 첫 단추가 잘못된 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투명성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부터가 국민 전체가 지난 30년 동안의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청렴성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 높아진 것을 따라잡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각 단체 조직의 어떤 대표가 또 묵묵히 일했던 사람에 대한 미안함 충분히 이 단체를 정말 열심히 일한 보람 있는 칭찬받는 단체로 이끌어오지 못했던 데 대한 그런 소회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잘하는데 몇몇 언론에서 아주 조그만 잘못을 크게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말하자면 변화해야 될 지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